인간은 언어를 매개로 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언어는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혼자서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이며 형성된 생각을 구체화하고 사고의 과정을 명확하게 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명확히 하고 사용 가능한 언어의 양을 늘려주면 우리의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양, 즉 단어의 숫자는 다양합니다. 몇천 단어 정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10만 단어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용 가능한 단어의 숫자에 비례해서 사람들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단어를 인식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단어를 인식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단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생각을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숫자, 즉 언어의 양이 사람들의 사고 처리 과정의 속도를 결정하여 사람의 능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능 영어 시험에서 영어 단어 5,000개를 알고 있는 수험생과 영어 단어 10,000개를 알고 있는 수험생의 영어 점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매개로 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가 분절해 놓은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가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결정합니다. 높임말이 존재하는 언어와 존재하지 않는 언어는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사람들의 태도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같은 모국어를 쓰는 언어 공동체는 삶의 역사와 정신적 조건, 세계관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공동체 내에서 기본적인 삶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은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용하는 단어를 전환하고 언어의 양을 증가시켜주면 태도가 변하면서 가시적인 능력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초창기의 단순한 음성소리에서 지금의 복잡하고 다양한 언어로 발달하면서 오늘날의 호모 사피엔스에게 사용 가능한 언어 능력은 그 사람의 경쟁력 자체가 되었습니다. 법률가는 법률 전문 용어를, 의사들은 의학 전문 용어를, 작곡가는 작곡 전문 용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다 많은 언어를 삶의 경험을 통하여 배웁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람들은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언어를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통하여 습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경험의 목적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언어의 습득에 맞춰져야 합니다. 경험을 통한 언어의 습득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삶의 경험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직접 경험뿐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양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독서, 여행, 영화, 현악, 전시회 관람 등의 간접 경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양을 크게 증가시켜줍니다. 특히 독서는 적은 비용과 집약적인 시간의 활용을 통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양을 급격하게 늘려줌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줍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호모 사피엔스의 언어의 사용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약 250만 년 전에 인류의 조상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기원을 10만 년에서 5만 년 전으로 봅니다. 인류의 조상들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호모 사피엔스의 위대함이 시작된 것입니다. 언어를 매개로 사회를 형성하며 사람들은 신체적인 약점을 집단의 힘으로 극복하고 집단의 지식을 언어로 상징화하여 기록하고 공유하여 후세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를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어의 사용이 인간의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 감각입니다. 한 사람의 각기 다른 연령대의 사진을 시간순으로 나열해 보라고 하면 사람들은 글을 쓰는 방향으로 사진을 나열합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히브리어나 아랍어 사용자들은 반대 방향으로 나열합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방향 감각이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숫자 개념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 언어도 있고 없는 언어도 있습니다. 숫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수를 세지 않으며 정확한 양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날 인류 문명의 토대가 된 수학적 잠재력은 숫자가 있는 언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세 번째, 언어의 문법적 성질입니다. 많은 언어에는 문법적 성질이 있으며 그 언어에서는 모든 명사에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 부여됩니다. 독일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설명해 보라고 요구하면 다리가 여성 명사인 독일어에서는 다리를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다리가 남성 명사인 스페인어에서는 다리를 강하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언어의 문법적 성질이 사물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가 시공간의 인식 방법, 수학적인 능력 유무, 사물에 대한 사고방식 등의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언어가 생각의 실체입니다. 언어는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개념화한 인류의 최고 걸작입니다. 인류사 최고의 삶의 무기인 언어를 다양한 인생체험과 간접 경험으로 두뇌에 내평화시켜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삶의 과정이 축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